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오늘 부모님과 함께 읽어볼 그림책은요. 화가 나는 건 당연해입니다. 네, 화는 누구나 낼 수 있는 그런 감정인데요. 자, 사람마다 뭐 골치 아픈 일이 생겼거나 내 맘대로 안 되거나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서 화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갓난아이도 말을 못하지만 울음이나 이런 행동으로 화나는 거를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화를 내지 말라고 사실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화를 내는 거는 나쁜 거라고 배우기도 했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화는 나쁜 것이 아니라 화가 났을 때 나쁘게 행동해서 주위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화를 다뤄야 될까요? 사실은 아이들은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화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뭐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과격한 행동하는 것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화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화를 잘 표현하고 그 다음에 화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숙하게 자랄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중요하답니다. 여기서 사실은 어른들의 행동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어른들이 화를 극복하고 다루는 법에 대해서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도 화라는 것이 나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화라는 거는 나쁜 것도 아니고 언제나 함께 있지만 불편하지만 내가 이거를 잘 해결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되고요. 또 하라는 것을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말이나 행동으로 그 다음에 잘 관리해서 이게 앙금이 남아서 사실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화가 가득 차서 뭔가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책에서 보여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화를 좀 더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해야 될 행동에 대한 내용을 책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책을 읽고 화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이들과 책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해야 되는 건 화가 나는 건 당연해. 네. 사람은 누구나 기쁘고 슬프고 우울하고, 그죠? 화가 나는 거,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화라는 것이 누구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자기 표현이라는 거. 굳이 숨길 필요가 없고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정에 솔직해서 좋은 건, 나쁜 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화를 내는 건 나쁘다고 많이 생각해요. 하지만 나쁘다는 거 알면서 또 화를 많이 내잖아요. 근데 왜 나쁘다고 생각했냐면 화를 잘 다루지 못해서 나쁜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내는 거를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거예요.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로 화를 표현하면 뭐가 나쁠까요?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기 때문에 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생기는데 화라는 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를 말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도 자신의 화나 감정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는 것들을 아이들 앞에서 모범적으로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라는 것이 은연중에 나쁘게만 보여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화는 때로는 좋은 에너지로 쓰면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해 주는데요. 만약 경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 팀이 지고 있다면 정말 성취 동기가 많은 아이의 경우 화가 나면 잘하겠다고 마음을 다 잡아먹는 그런 에너지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뭐든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는 화가 나서 생기는 힘 덕분이라는 거를 아이들이 알게 되고요. 화라는 거는 그냥 감정,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힘도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준답니다. 요건 책을 읽으면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이 무엇이 너가 화나는 걸까를 알게 하는 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알아차기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자기가 유난히 화나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른들은 잘 하는데 아이들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요것도 어렸을 때부터 자기 화를 왜 그런가를 말로 표현해 보는 방법을 한다면 화에 대해서 인지되고 감지되고 그걸 나쁜 행동 발산하고 뭐 부수거나 뭐 폭력적인 행동이 나아가기 전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가 나면 뭐 심호흡을 하고 네가 왜 화났다고 생각해? 하면서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화나는 경우는 뭔가 잘해내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난다 그러고 뭐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놀리고 험담을 했을 때 화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빨리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이어질 때 정말 에너지가 다 소진되면 짜증나고 화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막 화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가 무엇 때문에 났는지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화났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래서 속상했구나를 어른들이나 부모님이 인정해주면, 내가 화내는 거는 나쁜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화를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화를 가지고 있거나 억누르면 이 아이가 감정 표현을 제대로 못해서 그 화를 제대로 다룰 줄 몰라서 그 다음에 정말 뭐 문제 있는 아이로 발전할 수 있는 것도 보았거든요. 그리고 또 질문을 하건데요. 꼭 화는 풀어야 하는 걸까? 화를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요. 화가 났을 때는 알아차리거나 왜 화가 났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살펴본 다음에는 화를 꼭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나 내 자신을 탓하게 돼서 계속 분한 감정이라든지 불쾌한 감정 속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무엇인가 할 때 에너지가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하는 일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화는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어서 옆에 있는 친구를 때린다거나, 그죠? 뭐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때리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약자이거나 좀 만만하게 보여지는 대상을 향해서 화를 퍼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본다는 거,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를 푸는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자, 화를 풀면서 기분도 훨씬 좋아지고요. 그죠? 내가 그 다음 일을 할 때 에너지를 모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풀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방법으로 풀면 좋을까요? 네, 화는 풀어야 되고요. 그 푸는 방법이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인데, 풀고 나서는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이렇게 해보라고 책에서 조언하고 있는데요. 네, 베개를 두드리거나 누르면 톡톡 터지는 비닐을 한번 밟아봐. 아니면 밖에 나가서 동대 한 바퀴를 함께 뛰는 거야. 네. 소리를 질러도 괜찮은 장소에 가서 마음껏 소리를 질러보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가 나는 대상에서 멀리 떨어져 조용히 있어봐. 잠시 자기 화를 가라앉히고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화가 났을까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라 보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너무 화나서 속상하다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은 친구도 좋고요. 부모님에게도 좋겠죠. 네. 저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많이 논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사실은 감정을 나눈다는 것이 부모님도 익숙하지 않아서 힘든 일이긴 한데, 부모님도 화내는 감정 말고도 일상적으로 뭐 슬펐다거나 힘들었다는 건 그런 이야기를 저녁 시간에 아이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엄마는 회사에서 일하는데 이런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지금 기운이 없어.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얘기 듣고 위로를 해줄 수도 있고 정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어깨를 주물러 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네가 위로해줘서 너무 기분이 좋구나 하면서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먼저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부모님은 정말 완벽한 사람, 그죠? 화를 내도 안 되고 뭐 슬퍼해도 안 되고 또 속상해도 안 된다는 걸 너무 완벽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들은 언제나 정말 뭐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잘 지내구나, 힘든 일이 없거나 하는 오해를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내가 화났다는 것도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 화났지만 엄마가 너랑 지금 이야기를 나누니까 더 풀리네 하면서 경험적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도 이렇게 조그만 일이라도 화났으면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사실은 친구들이랑 싸웠는데 선생님한테 혼났어. 근데 선생님이 나만 더 혼낸 것 같아 하면서 아이 입장에서 이렇게 화난 일을 들었을 때 또 따지거나 뭐 물어서 막 따지는 행위를 하기보다는 그랬어. 화났는데 어떻게 했어? 뭐 이런 얘기를 들어주고요. 화났는데 음, 선생님이 나를 뭐 나쁘게 보는 것 같아서 속상했지만 공부 잘하고 와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셔야 됩니다. 화났지만 사실 학교에서 자기의 모든 해야 될 일을 파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 화났다고 정말 팔짱을 탁 끼고 굳은 표정을 가지고 화나면서 계속 옆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아주거나 다독거려주면서 화나서 힘들었구나. 그래, 화나서 네 하는 일도 제대로 하느라고 어려웠지 하면서 감정을 읽어줘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털어놓으면 금상첨화인데요. 그렇지 않는다면 친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지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적어보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고 왜 내가 화나는지 살펴보는 거 좋겠죠. 글로 쓰기 귀찮으면 그림을 그려서 널 아껴주는 사람이랑 같이 봐. 뭐 이거 있고 어른에게 도움 청하는 것 좋고 하나님한테 숨김없이 다 털어놔. 이게 종교적인 그런 활동으로 뭐 성당 가서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가 났을 때 이제 아이들은 화가 난 거에 대해서 알아차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방법적인 면에서 화랑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하고 그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정말 터질 것 같은 그런 그 뭐죠? 아슬아슬한 그런 감정들을 조금 자연스럽게 빼주고 가라앉았을 때 이야기를 나누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니까 아이에 맞는 걸 한번 해보도록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해보아야 되겠죠. 자,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내 물건이나 다른 사람 물건을 부수는 거는 절대 안 돼. 이건 폭력이죠. 내가 화가 났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내 입장이고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라면 너무 황당한 거를 당하는데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중에 이런 경우는 나중에 기분이 가라앉고 나서 보면 너무 부끄럽고 후회하는 일을 만드는데 사실은 후회도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후회하기 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화가 났을 때 말을 막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화가 나서 하는 말은 때리는 것만큼이나 아픈 상처를 두니까 그런 말도 하면 안 된다. 네.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뭐 부수거나 막 막말을 하는 거 아이들이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어른들이 본보기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말로 아이들과 하지 않도록 단도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나 뭐 주변의 어른들이 이거를 제대로 보여주어야 되는 책임감도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정말 먼저 잘 보여줘야 되겠죠. 네, 아동 청소년 부모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임수 선생님께서도요, 화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라는 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인데요. 아이들이 화를 낼 때 화내지 마 하면서 부모의 어떤 권위나 그런 힘으로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화를 잘 조절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도록 단계별로 부모님께서 이 부분을 숙지하시고 다루어 주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단계는요. 행동보다 마음을 먼저 알아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은 해결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로 봐 앉아. 뭐 누가 어땠어 하면서 사실은 과정을 살피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행동보다 아이가 둘이 뭐 싸워서 울거나 했을 때 누구를 먼저 위로해주고 감정을 읽어줘야 될까 이런 부분에 곤란할 경우도 있는데 더 많이 속상한 아이 먼저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화난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 화나서 힘들구나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꼭 안아주고 다독여줘야 되는 거죠. 아, 동생 때문에 화가 났구나. 잘 안 되어서 속상하구나. 엄마가 내 마음 몰라서 서운했지 하면서 위로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가라앉거나 감정이 잦아들게 되면 화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아이 스스로가 말해보게 하는 겁니다. 동생이랑 뭐 놀다가 뭐 내가 속상해서 그렇고 동생만 칭찬받아서 그렇고 뭐 친구들이랑 놀았는데 져서 화가 났다든가 또 엄마한테 이런 부분은 인정받고 싶었는데 엄마가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화가 났다면 아 잘하고 싶었구나 칭찬받고 싶었구나 하면서 아이의 바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화날 만도 하구나. 아 그러면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화의 에너지가 지금 응집되어 있는데 이걸 스스로 아이들이 삭힐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설령 이것이 지나간다고 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이 감정이 다 해소될 때까지 그거에 사실은 몰입을 하게 돼서 공부나 뭔가를 할 때 사실은 잘 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로 사용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화를 그때그때 해결하고 나갈 수 있도록 대한 행동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주는 그런 힘을 생산적인 활동으로 발전시켜 주는 건데요. 운동이나 뭐 함께 맛있는 요리를 해 먹고 먹으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육체적인 거를 워낙 좋아하는 아이는 정말 땀을 흠뻑 흘릴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로 함께 나가서 바람도 쐬우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수 있는 거를 제시해 보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싫어하는데 이렇게 해서 화 풀어야 돼 하면서 부모님이 또 끌고 가는 방법은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아이의 뭐 상황이나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면서 풀어낼 수 있도록 하고 그 화가 제대로 풀려서 아이가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긍정적으로 했을 때 아, 너는 참 건강한 아이구나. 그리고 정말 성숙한 아이라는 거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화가 났을 때 사실은 그 화를 잘 다루고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거 참으로 힘들죠. 어른도 힘든데 하물며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화를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하는 아이한테는 정말 칭찬을 많이 하거든. 너 화가 참 많이 났을 텐데, 이거를 하느라고 정말 애썼구나 하면서 위로해주고 아이의 칭찬해주면 아이가, 아, 내가 화났지만 화를 극복하고 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아이로 이렇게 나갔던 거에서 존중받는 것도 많은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화를 다루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줬는데요. 아이들 입장에서 가장 중심적인 어른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어린아이들 못지않게 부모님도 아직도 부모님들이 화를 잘 다루는 법을 몰라서 사실 그 위에 부모님들로부터 배운 게 없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야 될 그런 모습을 화로 화풀이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는데요. 부모님 행동은 부모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교과서라는 걸 염두에 두고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들었던 그런 화를 집으로 들고 와서 부부간에 싸움을 한다거나, 그죠? 아이들에게 뭐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사실 화풀이 대상을 아이들에게 삼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행동이 잦아들게 되면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너무나도 불안에 휩싸이게 된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왜 부모가 화내는지 이해도 하기 전에 부모님 행동 때문에 공포하고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면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아이들이라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자기 할 일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취약해서 정말 그런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아리를 하는 그런 어른으로 어, 커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잊지 주시고요. 이 화를 부모님께서 이제부터라도 잘 다룰 수 있도록 화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왜 내가 이 부분에 유난히 화가 났을까에 대해서 사실 약간 패턴이 있다고 생각이 든답니다.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유난히 힘들었던 그런 부분을 한번 버튼이 누르지면 어른들도 화가 팍 끌어오른다 그러는데 그때마다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화가 오는구나 먼저 인지하시고 그 화가 풀리는 방법을 사실은 나만의 방법을 부모님도 먼저 찾아내시고 그 화를 잘 다룬 다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이 화났을 때도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어른으로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가 나는 건 당연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부제목처럼 슬기롭게 화를 다루는 법인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시 한번 부모님께서는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단계별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아이가 이 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긍정적인 그런 생각이 아이 마음속에 담길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들이지만 혹시 부모님한테 화났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끄집어내서 지나갔던 그런 감정이지만 해소하고 앞으로 나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가 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